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5일이고요. 정말 어려운 분 또 모셨습니다. 예.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 연수울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김기흥입니다. 이야, 이제는 뭐 흥. 완전히 그냥 트레이드 마크까지 네. 생기시고. 예. 아니 이거를 예. 제가 사람들한테 하면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예. 따라합니다. 아,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러면 이게 이게 동네 분위기가. 그럼요. 아예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도 네. 애들이 이렇게 그 노래를 부르면은 맞습니다. 막 나라가 그냥 뒤집히고 막 그랬었죠. 자, 오늘 주제를 아예 그냥 딱 정해 오셨는데 네.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겁을 먹었다. 네. 예, 그런데 돌아다녀 보시니까 바닥 민심 괜찮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내용 갖고 오늘 네.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민주당이 네. 겁을 먹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실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선거는?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에 기부스하는 순간 음, 선거는 진다. 예, 근데 절실하고 기부스 안 하고 그러려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절실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예, 변하는 겁니다. 네, 공천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절실하지 않은 사람은 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내가 변화를 한다는 건 뭐냐? 딱 하나입니다. 공천이죠. 네, 공천의 변화의 폭과 깊이를 더 넓게 깊이 가져가느냐의 경쟁입니다. 네, 그거 봤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공천이 한쪽에서는 이루어지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쪽에서는 사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국민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공감의 정도가 국민의힘에 있으면 국민의힘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예. 다만 지금의 상황이 한 달 넘어 4월 10일 상황과 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좋은 징조가 있다는 건 맞지만 요 시점을 딱 잘라봤을 맞습니다. 때는 맞습니다. 그 한 달이란 기간은 바뀌어도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디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일주일 사이에도 몇 번 바뀔 수 있습니다.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깜깜이 기간에도 바뀝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판이 우리한테 좋다는 건 뭐냐? 지금 하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라. 예, 쇄신의 폭과 깊이를 더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럼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지. 네. 지금 만족하라는 수준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한 달 동안 더 쇄신하고 현장에서 치열하게 절박하게 죽기 살기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처음에 선거 때 겸손하게 열심히 치열하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딱 하는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기 살기로 하라.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매번 현장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내일 힘들지만 그래도 체력을 비축한다는 생각보다는 오늘 체력을 다 소진할지언정 한 명을 더 만나고 한 걸음 더 디뎌야 된다. 네. 그런 하고 저도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죠. 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처음에 제가 예비 후보가 됐을 때 그때 했던 반응보다 많은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는 척을 해주시고 국민의힘을 외쳐주십니다. 아,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선거 국면이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하라는 뜻인지 물론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결국은 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겁니다. 대통령실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란 거는 절대 평가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너희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게 절대 평가였습니다. 네. 하지만 선거는 뭐냐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너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근데 이쪽을 보니까 얘네들은 잘못한 수준이 아니라 잘못을 막 저지르고 있어요. 예, 개판이야. 예. 예. 도리어 발목 꺾고 있어. 예. 부러뜨리고 있어.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기회를 줬더니 다수당을 만들어 줬더니 4년 전에 견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발목 부러뜨리고 발목 잡고 심지어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예. 기승전 이재명 그러니까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게 네. 그때는 검찰 개혁을 얘기했었는데 네, 예. 지금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이 돼 버렸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는 뭐 이재명을 위한 사당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그쪽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여튼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죠.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근데 그쪽은 계속 우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저는 진영 논리입니다. 네.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진영에 안주해서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죠. 자신의 잘못이 희석화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를 공고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운동권 세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세대 교체는 시대 정신은 뭐냐면 운동권 청산입니다. 586, 386. 근데요. 네. 저 하나 이제 그렇게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586 청산의 시대 정신이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연수울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후보가 좀 늦게 결정이 되는 네. 상황이 되고 있죠. 네, 7일과 8일 여론조사 통해서 이제 2명 중에 1명이 결정이 될 텐데. 경선을 하는데요. 네, 예.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상상인데 왜 여기는 국민의힘 후보가 여럿인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 없었나요? 아무래도 지역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제가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볼 때 본선에서 이번 선거를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중도 확장, 젊은과 소통을 하고 어르신 아버님 세대와의 그런 존중도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경선이라 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이쪽이.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에 사실 갈렸거든요. 아, 이정미. 삼자구도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자구도였죠. 삼자구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수 있었는데 공천 과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좀 호떡 문제가 공천 얘기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영향을 줬다고 보고요. 저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선거를 투표를 안 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승리할 수 있는 게 집토끼, 산토끼가 있잖아요. 예. 집토끼 많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토끼도 잡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 토끼는 안 나오게 못 하는 나오게 겁니다. 하는 거죠. 예. 저쪽에 있는 집토끼는 놀러 가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데 이게 물리적으로 뭐 차를 동원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번 총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한 걸음 내디딜까의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 볼 때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투표장으로 가야 되고 확실하게 이길 후보한테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당연한 건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정치 신인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잘하느냐? 근데 사실은 정치부 기자 국회 출입 오래 하셨죠. 네, 뭐 국회 출입했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말을 잘한다는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예. 저도 뭐 보면 이게 질문하는 위치에서 기자 생활을 한 19년 동안 하고 대선 과정에서 제가 실제 플레이어로 뛴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21년 6월에 KBS에서 나오고 이번 달이면 1000일이 됩니다. 꽤 오래됐네요, 이제. 우리 PD님을 알게 된 것도 1000일 된 거죠, 거의. 그 정도 된 거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질문하는 위치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보다가 답변하는 위치에서 본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예전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세상에 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기자를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도 그분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그 부분에서 관점에서. 그렇죠. 그 관점과 부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크로스 체킹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예. 물론 이제 훌륭하신 기자님들은 그러지만 적지 않은 저 같은 경우도 시간에 쫓기다 보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플레이어로 때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사안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3자의 관점에서 한 부분과 실제로 제가 하는 부분이 결합되면서 그게 이제 단순히 누가 써준 멘트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 예. 뭐 최근에 오만해서는 안 된다. 예, 네.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이렇게 목에 뭐 기부스하면 기부스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겸손하게 할 때 제가 그냥 가만 생각해 봤을 때는 네. 기자 생활 20년을 하셨으니까 네. 그 언론사들 상대할 때 어떻게 보면은 막말로 새카만 후배들이 아유, 그렇지 상대를 않습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 기자 출신은 그게 네. 제일 그 리스크가 아닌가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원칙을 제가 세웠습니다. 예.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아는 선후배 관계가 있죠. KBS 후배. 후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 왜냐하면 말을 놓게 되면 아무래도 저도 긴장이 풀어지다 보면 예. 제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뭐 말을 편하게 한다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일로서 맺어진 거기 때문에 일종의 선을 좀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역량이란 게 제한되기 때문에 네. 항상 어떤 거를 물어봐 주시면 저도 취재를 해서 드리거든요. 제가 그냥 어설프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거는 저한테 질문을 하는 기자 입장에서도 그거는 되게 정확한 정보이기 때문에 취재원으로서의 신뢰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콜백을 꼭 해드린다. 제가 요 얘기는 예. 하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기자 시절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세상을 이렇게 보게 한 선거가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예. 2016년 총선이에요. 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압승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랬어요. 근데 새누리당이 압승을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일당 됐습니다. 일당이 됐죠. 123석. 새누리당이 2당이 됐고요. 심지어 국민의당이 있었는데도 2당이 된 거니까 맞습니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표를 많이 맞습니다. 얻었는데도 그러니까 완전 참패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결국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 그거예요. 더불어 그때 새정치 민주연합 예.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2014년도에 그렇게 됐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당권 경쟁을 해서 박지원 당시 그 의원하고 예. 그 문재인 의원이 해가지고 당연히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기는데 네. 그때 신승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5년도에 하는데 선거를 내리져요. 그 재보궐 그때 그렇죠. 지금은 재보궐 선거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4월하고 10월 두 차례 수시로 있었어요. 했죠. 네, 두 차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당시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안철수 당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다가 틀어집니다. 틀어지고 나서 이제 국민의당을 창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구도가 3자잖아요. 그렇죠. 새정치연합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죠. 호재죠. 저긴 갈리고 여긴 됐고.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래서 상황이죠. 180석, 200석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진 거죠. 왜냐? 오만해서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 진박공천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 당 대표는 옥새 가지고 영도 다리로 가서 뭐 옥새 도장 들고 다루샤 날랐죠. 해가지고 희화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못하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희화되는 순간 끝입니다. 네. 왜냐하면 오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러고 나서 여서야대 국면이 되고 그해 2016년 총선 아니 그 국정감사 때 최순실 건이 터지면서 탄핵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때 취재 현장에서 제 나름대로 취재를 했을 때 뭔가 새누리당이 일당 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주했었죠. 음. 민주당도 두 자리 의석수를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123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심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그리고 2020년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네요. 2월 달에 보면 코로나 이렇게 되면서 아니 뭐 미래통합당한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 대란하면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막말 리스크가 터지면서 그 공천의 파열음도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중도 사람들도 그때는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니까 기회를 준 거죠. 결국
어렵습니다. 이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 얻는다는 것도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저는 제가 지금 정치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는 2016년도에 그 총선 결과 그 2015년부터 2016년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2024년도에 총선 결과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깁니다. 이겨요. 쇄신을 잘하면 잘하면 이기죠. 오만하지 않으면 오만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더 열심히 더 잘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실한 쪽에 사람들은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총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대선은 미래지향적 그리고 총선은 과거 심판적 회고적 성격이 크다고 보지만 저는 이번에 좀 다르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총선이 이번 총선은 대선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과거 세력과 미래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회고적 성격이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기회를 주고 절박하고 변화하고 기회를 달라고 더 열심히 변화하면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정값이 있거든. 그러네요. 우리 애들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 친문 애들은 죽여야 돼.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자기 사람들 다 그렇게 되는데. 책 팔고 있죠. 그런가요? 예. 하여튼 전 궁금해요. 뭐냐면 이른바 거기 좋아요는 고양이가 대신 눌러주고. 아니요 회동한다면서요. 예. 회동했잖아 이재명과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부탁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거 그런 아닙니까? 건가요? 예.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일종의 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거침없이 잘리고 있잖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그런 회동도 아니었고요. 국민을 위한 가치를 위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결국은 누군가의 목숨, 정치적인 목숨을 위해서 딜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네. 예. 지금 여론조사 경선 하는데요. 네. 7일 8일 양일간 7일 8일 목요일 금요일. 예, 모르는 번호가 와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죠. 02나 070, 031로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전화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서 물으시면 김기흥 예. 김기흥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해주시면은 유승민계가 아닌 윤석열 하여튼 직계. 제가 순간적으로 표현이 몇 가지가 스쳐갔는데 예. 너무 오버하면 안 될 것 예. 같아서 윤석열 직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도 나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초대해 주시나요? 네, 내일도 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예 하는 김에 화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내일은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기흥 화이팅!